아파트와 구옥이 적절하게 엉켜 있는 게 개발을 기다리는 동네 맞네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신가? 아, 오늘의 건축주신가 보네요. 어머? 비밀번호 모르셔? 지금 집에 못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사실 열쇠도 있긴 있는데 누군가 나와서 문 열어주는 걸 기다리고 있고요. 아내가 나올지 아이가 나올지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나와서 이렇게 맞아주는 그 과정이 너무 좋아서 열쇠 안 쓰고 일부러 초인종 누르고 누가 나올지 항상 기다립니다. 안녕. 안녕. 일찍 왔네. 쉬시오. 그러게 이런 퇴근 풍경 참 오랜만이네요. 살짝 잠이 들려고 하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띵동 이러면은 열쇠 있지 않아? 열쇠 있을 텐데? 일부러 그러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기꺼이 나와 남편을 맞아주는 아내라니. 안녕하세요. 사라져가는 구옥을 우리만의 낙원으로 재탄생시킨 공간 디자이너 남편 최재영입니다. 믿고 맡긴 덕분에 구옥의 매력에 푹 빠져 사는 아내 김하영입니다. 이게 79년도에 지어진 양옥인데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소위 집장사라고 불리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당시의 주거 형태거든요. 주택 형태거든요. 이 형태가 이 정도로 유지되는 케이스는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도 집주인들이 일단 많이 안 바뀌었고 그래서 가장 남아있는 형태가 원형에 가장 가까웠던 것 같고 그게 제가 찾던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였거든요. 저는 이제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봤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모르니까 남편이 굉장히 확신을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야. 여기야. 오늘도 집마다 품은 특별한 사연 들으러 박 소장님 출동하셨네요. 은평구의 오래된 도심에 왔습니다. 이 노출된 전선이나 전봇대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정겹거든요. 저희 예전부터 보던 풍경이라서 오늘 탐구할 집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추구할 때 옛것을 리모델링해서 잘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할 집이, 탐구할 집이 이 집입니다. 이게 예전에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유행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택 양식입니다.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건립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이런 페인트만 새로 한다거나 대문만 새로 해서 모던하게 이런 목재라든지 그때 당시 있던 모습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지은 지 꽤나 오래되어 보이는 집. 그런데 유지 상태를 보니 상당히 관리가 잘 되는 집 같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찾아왔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니, 집이 예전 모습 그대로라서 굉장히 좀 나이 드신 분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아니 이렇게 옛날 모습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고 계시는데 많이 놀랬거든요. 이런 삶을 사시겠다고 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일 컸던 거는 동네에 살고 싶었고요. 네, 동네 중에서도 오래된 주택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 일단 집부터 보자고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아우 정갈한 마당이 환하게 반기는 집. 우리 고향집에 온 듯한 기분. 특히 이 감나무 그늘
이 그늘이 너무 좋아요. 이 땡볕에 여기에만 들어와도 너무 시원하거든요. 네, 네. 사실 이 나무 때문에 이 집 이름을 지었기도 했고요. 아, 집 이름이 어떻게 되는데요? 감나무집이에요. 감나무집. 네. 아, 하나는 단감, 하나는 대봉. 저희도 아이들이 둘이다 보니까 뭐 저희 두 아이를 약간 상징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감나무가 아니라 이제 두 그루의 남자친구들, 그래서 남우집이라고 지었고요. 이 오래된 나무, 그다음에 오래된 재료들, 그다음에 전형적인 그 80년대 느낌의 그 저 디자인의 아치. 네, 저게 이제 네. 8, 90년대 요런 집들 가보면 다 있어요. 네, 한 군데씩. 네, 네. 근데 저 사이에 들어가 있는 재료는 뭔가요? 저게 이제 그 FRP 그레이팅이라고. 아, FRP 네, 그레이팅을. 네, 그레이팅은 왜 이렇게 바닥에 하수구 같은데 까는 그 발판 같은 거거든요. 그 철제 그레이팅. 쟤는 근데 이제 FRP 소재로 만들어서 FRP 그레이팅 이렇게 부르죠. 이 바깥에 있는 창틀이나 대문들이 보시면 뭐 청록색, 옥색이잖아요. 사실 뭐 촌스럽지만 가장 이 구옥을 잘 보여주는 색이라고 생각을 했고, 구멍 숭숭 뚫린 FRP 그레이팅을 대문에 쓴 이유가 있다지 뭐예요? 완전히 막히는 것은 동네랑 지역과 단절을 말하잖아요. 그렇다고 또 완전히 열어주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 이렇게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안 돼서 그 약간의 그 격자가 크지 않거든요. 물론 자세히 보면 들여다 보이지만 지나가는 행인들은 뭐 슥 보면서는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심리적인 프라이버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고칠 건 고치되 예스러운 매력은 최대한 살린 집. 그래서인지 전혀 튀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아, 이왕 그래도 좀 지내는데 좀 현관이라든지 창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새 거를 좀 활용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저희 집 분위기에 맞게 조금 저도 좀 생각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 문에 뭐 예를 들어서 도어락이 달려있다 그러면은 좀 이상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도어락도 쓰지 않고 열쇠로. 이 집 대문도 열쇠를 쓰더니 현관문도 도락 대신 열쇠를 쓰시네. 번거롭진 않아요? 저는 열쇠를 써야 된다고 했을 때 너무 재밌었거든요. 아이들이 열쇠 잃어버린 적은 없어요? 두고 온 적은 몇 번 있어요. 열쇠 언니도 어떻게 들어왔어? 했더니 담을 넘어서 한번 들어와 봤다. 근데 그마저도 되게 아이들한테는 되게 즐거웠나 봐요. 그 열쇠를 쓰려면 가족 수대로 열쇠를 맞추러 가야 되잖아요.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신난다 하시면서 되게 가슴이 약간 찡할 정도로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1979년에 지어진 이 집은 얼핏 보면은 2층처럼 보이지만 가족의 주 공간인 1층과 창고로 쓰는 지하 공간으로 나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야외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캠핑집, 뭐 스키 장비 이런 것들이 정말 좀 많아요. 아파트에서는 차량까지 이동을 시켜야 되는 부담이 있거든요. 네, 캠핑 한번 가려면 정말로 이런 카트로 한 5번씩 나른다든지. 근데 오히려 여기는 이제 지하에 창고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아파트보다 훨씬 효율적인 공간이 된 것 같고, 땅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 땅을 밟고 있다는 것에서 오는 되게 효율들이 또 있더라고요. 남들이 모두 디지털을 외칠 때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한 부부가 고찐지. 우와, 야, 이 진짜 색다르다. 야, 와, 이거 옛날에 공간 그대로인데 네, 맞습니다. 완전 저 현대적인 느낌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웜톤으로 나무하고 마루하고 천장까지 네. 한 번에 다 맞췄어요. 요거 선택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네. 설명을 들었을 때는 네. 사실은 어떤 느낌인지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예. 삼배를 붙일 거라고 예. 얘기했을 때. 아, 이게 삼배예요? 네네, 삼배. 오. 아니, 이게 특수한 벽지가 아니고 삼배라고요?
와, 진짜 삼배가 많네요. 구옥의 나무 천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삼배 천장. 삼배가 나무 색감이 좀 나는 좀 짙은 삼배여서 아무래도 나무로만 다 돌리면 예. 그것도 좀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 삼배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 삼배가 네. 의외로 안 비쌀 것 같은데 맞죠? 삼배 자체가 네. 벽지로 따지면 중간 정도 수준의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네. 아주 재료인 것 합리적이죠. 같아요. 네. 예. 친환경 소재에 습도 조절까지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이 삼배 작업을 할 때 결국은 이 안에 있는 예전의 벽 천장을 가릴 수 있으니까 예, 예. 사실은 크게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면을 확 바꿔버릴 수 있는 좀 좋은 아, 소재라고 그러면 생각해요. 여기 천장 틀 공사는 안 했네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상태에서 오. 어떤 그 뭐 피니쉬도 하지 않고 바로 삼배만 발랐죠. 오래된 합판은 뜯어야 되고 석고보도 다시 붙여야 되고 굉장히 공사비가 많이 들거든요. 네, 네. 삼배를 붙이니까 이렇게 잘 어울리네요. 이거는 오늘 제가 하나 배워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집의 외형들은 최대한 과거의 흔적을 존중했고요. 소소하게는 이 현관 바닥, 화장실에 있는 타일, 이 방문들도 새로 바꿀까 고민했다가 예쁘게 깔끔하게 바꾸는 것보다 원래 있던 좀 저런 촌스러운 저 홈들이 들어간 저 디자인이 오히려 이 건물과 이 집과 맞겠다고 생각해서 문들도 그대로 뒀고요. 이 거실창은 바꿨지만 옛날의 형상을 오히려 복각했고, 짙은 녹색 외창도 그 중에 하나. 구옥 리모델링이라고 하면은 단열 때문에 창부터 교체하지만 이 집은 아닙니다. 내창을 만들긴 했지만 목재 틀에 회전식 창골쇠까지 오히려 옛날 스타일을 재현했습니다. 아주 깔끔한 완결한 하드웨어가 들어가면 앞서 했던 노력들이 다 뭐랄까요, 좀 희석되는 것 같아서 이 고리를 쓰는 것은 너무 처음 생각할 때부터 직관적으로 그냥 이거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마당 쓸러. 독채, 단독주택을 쓴다. 마당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일단 나와서 아이들이랑 이야기하고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를 막 공간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는 모습이 제일 만족감이 큰 것 같아요. 이 감나무 집에서의 시기는 아이들한테 나한테 너무 따뜻했고 너무 충만했구나.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이 파고 안에서 그 시기를 좀 떠올려 보면 좋겠다. 그런 명확한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기들을 아내랑 같이 좀 잘 만들어 가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집이 제 구매한 집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저희도 빌린 집입니다. 아, 지금 전세로 네, 계시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 전세로 들어오셔서 지금 이만큼 투자하신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이 동네가 없어질 동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집을 보니까 더 애틋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이 자리에 뿌리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던 집을 아마도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게 되면서 이 집도 변하고 소임을 다했을 때 그 마지막 주인이 저희가 될 수 있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멋있네요. 이 집의 그간의 시간들을 좀 기록할 계획이고요. 그게 언젠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아카이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저희가 실제로 살아내는 경험으로 그리고 뭐 이런 찍은 사진으로 작업들을 좀 남기려고 하는 좀 의도도 있어서 그게 이 집을 선택하게 된 또 큰 동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파트보다 불편한 점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털어놔 봐요. 일단은 이제 전에 살고 있던 공간보다는 조금 작아질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맞닥뜨리는 불편함이 첫 번째가 화장실이 한 개라는 거. 그러네. 이건 정말 불편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일찍 일어난다던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샤워를 하고 있는 도중에 화장실만 쓰고 싶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을 잠그지 않고 잠깐 들어가게 해준다던가 그런 것들 되게 사소한 규칙이지만 꼭 필요한 규칙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안방으로 쓰고 있는 공간은 전에는 작은 방이었죠. 예전 작은 방은 부부방이 됐고요. 아마 전 주인의 어떤 아이들이 쓰던 침실이었던 것 같아요. 전에 쓰시던 분들의 안방이 이제 가장 큰 방이었으니까 반으로 쪼개서 저희 아이 둘이 쓰고 있는 아이들 방으로 변했고, 처음에 좀 작은데 라는 불편함을 약간은 표현은 했지만 저희 아이들도 뭐 사실 그 고민을 한들 방이 커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알아서인지 지금은 아이들 잘 적응을 했고, 하나 좀 오래 걸렸던 거, 정말 이제서야 적응이 된 거는 이불을 항상 개야 되는 거. 방이 좁아 침대를 놓을 수 없으니 아이들의 아침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또 이거 긍정으로 해석해 보자면 뭐 하루를 시작하는 약간 그런 어떤 정리의 그것도 의식이잖아요. 애들이 그거를 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점까지 오면 더 이상 설득력 없어요. 모든 사물들은 그 쓰임을 할 때 순간과 쓰임이 되어지지 않을 때 순간을 구분짓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특히 작은 공간일수록 공간을 훨씬 더 담백하게 정리해주는 되게 중요한 키라고 봤고요. 워시타워 같은 경우는 이런 가벽을 통해서, 가벽과 패브릭 작업을 통해서 숨겨져 있고, 에어컨도 에어컨을 매립시킨 다음에 발로 가려놓고. 공간이 좁을수록 상시적인 노출은 최대한 줄이고요. 커다란 소파를 없앴더니 좁은 거실도 다양한 용도로 변주가 가능하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젠 거실 맞은편 주방으로 가볼까요? 와, 여기도 같은 느낌인데 또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어머나 주방 참 예쁘네요. 여기는 또 삼배인데 여기 또 흰색을 칠한 건가요? 네. 여기 같은 계열로 하면은 또 조금 분위기가 너무 비슷하고 조금 지루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는 부엌은 조금 화이트 톤으로 하는 게 어떨까. 벽은 같이 합판으로 일관성 있게 가는데 천장은 또 화이트로 해가지고 네. 훨씬 크게. 네. 좀 넓어 보이게. 공간이 좀 작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근데 혹시 냉커피 한 잔 좀 너무 더워가지고. 예. 와, 아니 집이 집이 굉장히 통일성이 있어서 너무 부드럽고요. 단촐한 느낌도 나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냉커피다. 감사합니다. 이 공간이 제가 보기엔 조금 4인 가족이 쓰기엔 작아 보이거든요. 그 당시에 뭐 이런 벽이 구조벽이 아니었으면 좀 넓혀달라 이런 요구는 안 하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좁다는 느낌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저는 부엌은 그러니까 이 집의 전체적인 면적 대비 부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제 원탁이 들어가는 저 식탁 그 자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냥 딱 그 원탁이 하나에 모두 식구들이 앉아서 거기서 모일 수 있는 그 공간이 다 마련된 게 저 공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게요. 약간 좁은 듯하지만 그래서 더 오붓하게 느껴지는 거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사실 조금 몇 가지가 있긴 하거든요. 이미 되어져서 고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런 게 있어요? 있습니다. 사실은 조명 부분이 조금 저는 아무리 작은 집이라지만 설마 전구 2개로 조명 끝? 뭐 그림자 이슈도 좀 있고 그림자가 조금 생겨서
아이들이 좀 눈이 좀 나빠지지 않을까? 눈이 좀 침침한데?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전반 조명은 최소한으로 그리고 이제 간접등들을 좀 배치해서 여러 가지 조명들의 총합으로 전체 조도를 좀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보니까 거기에 좀 항변을 해보자면 아이들 방은 밝은 조명을 썼습니다. 공간 디자이너인 남편의 고집을 꺾기가 어디 그리 쉽겠어요. 그래도 아이들 방은 환하게 해줬으니 이쯤에서 만족하는 걸로 하자고요. 이미 이제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죠. 요 창 진짜 저희 어렸을 때 집집마다 방방마다 보이는 그 패턴의 창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창문은 아예 안 건드리고 요 프레임 색깔만 흰색으로 좀 맞췄고요. 요 패턴 유리 뭐 잘 아시겠지만 구할 수도 없는 유리여서 제 어렸을 때 제 방이 이 유리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 힘든 불투명 유리창. 그러고 보니 저도 진짜 정말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 창이 사실 여기가 아파트가 아니야를 외치는 창의 장면이기도 하고 요 흔적이나 요 연식이나 또 사실 창을 살짝 열면 앞집의 그 파란색 기와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안으로 좀 쏟아지거든요. 구옥 리모델링 한 거는 많이 봤는데 전세로 들어와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꾸민 집은 처음 봐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결국은 경제 논리로만 따지면 그건 손실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집을 전세로 살면서 또 원하는 만큼 꾸며가지고 살아보고 싶다는 거는 이 과거의 그 시간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기억을 완전히 새로 고치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녹아들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공간을 옛것을 다 없애고 새로 만듦으로 해서 만족감을 많이 얻으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 가족들은 옛날의 것을 최대한 지켜내고 이어가면서 자기네 공간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놀라웠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많은 걸 배우고 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가 더 이렇게 충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0년 혹은 그거보다 짧을 수 있겠지만 그 정해진 시간을 향해 달려가면서 그 시간 안에 저랑 아내랑 아이들이 이 공간, 이 주택을 점유하면서 살아가는 기억들이 그래서 더 애틋하고 더 소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집을 그리고 우리 가족이 공통되게 즐겁게 기억되는 경험들을 만들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둬서 계속 뭔가 만들어 나가고 또 너무 과하면 또 덜어내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잊고 있어요, 사실은. 잊고 있다가 이제 한 번씩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 맞다. 이 집은 없어질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 들면은 조금 정말 아쉽거든요. 하지만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안에서 충분히 누리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후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어쩌면 예정된 이별이기에 더 애틋한지도 모르죠.